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히트 펌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번 출제됐었고, 또 면접에서도 산업기계설비기술서에서 면접에서도 한번 물어봤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펌프 문제에서 안 나왔다가 출제됐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또 해서, 저도 뭐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펌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는 실내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에어컨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밖에 열을 실내로 가져온다. 열은 만들지 않고 이동시킨다. 그래서 에어컨은 이제 실내의 열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지만 히트펌프는 이제 밖의 열을 이제 안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50년 전부터 이제 켈빈 경이라는 분이 낮은 온도 열을 높은 온도로 이동시키면 난방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제시했고, 2단계는 1850원면에 최초의 히트펌프가 제작됐습니다. 3단계는 이제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이제 압축기와 냉동기의 발전으로 미국에서 건물 난방용으로 히트펌프가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4단계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석유가에 급등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기술로 히트펌프가 주목받았다라고 합니다. 70년대. 5단계는 고효율 시대입니다. 2000대 와서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서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 시대. 사실은 이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면은 친환경이 되는 거죠.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출제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히트펌프는 이제 한 개의 전기로 3호배의 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CO2 배출이 감소되고 탄소 중립 실현이 기여되고 또 에너지 비용이 절감스럽고 또 안정적 난방과 냉방,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의 이제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의 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밖열을 퍼와서 압축하여 더 높은 온도로 만들어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에어컨의 반대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밖에 공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도씨, 영하 5도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도는 0보다 차갑다 해서 마이너스 5도인데 무슨 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온도와 영온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온도 그 0K는 이제 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분자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데 이제 연력과 3법칙에 해당되죠.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기준 온도가 이제 음, 절대 영도 온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에도 열이 있다. 그렇죠? 절대 온도와 비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에이트 펌프는 열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열을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먼저 이제 실외기에서 이제 냉매를 실외 공기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의 공기를 이제 20도씨의 이제 냉매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도 공기가 이제 공기 중 열이 냉매로 이동하죠. 그렇죠? 더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실외기에서는 냉매를 실외 공기보다 더 낮은 온도로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기가 마이너스 5도 하더라도 냉매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속에 남아있는 열이 자연스럽게 이제 냉매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냉매는 열을 흡수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압축입니다. 냉매를 압축해야 돼요. 기체가 돼서 이제 증발한 기체를 압축기에서는 이제 열을 흡수한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를 강하게 압축합니다. 기체는 이제 압축하면 압력과 압계 온도가 크게 상승하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매는 약 60에서 이제 80 정도의 고온 고압 상태가 되죠.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에서 80도 정도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이후에 이제 고온의 이제 냉매는 이제 실내기, 응축기로 이동해서 실내 공기가 난방공수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이용해 자신의 열을 실내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따뜻한 바람이나 바닥 난방의 열이 바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그런 원리가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도의 공기는 이제 절도 온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열을 포함하고 있고, 이 열을 이제 증발기로 이제 들어와서 마이너스 10도 냉매를 통과시키면서 열을 이제 이동이 되죠. 그다음에 압축을 해서 어, 온도가 이제 크게 상승하면 이제 응축기, 실내기를 통해서 이제 어, 공기나 난방수가 훨씬 높은 온도를 이용해 자신의 열을 실내로 전달합니다. 요 과정, 요 과정이 이제 히트펌프에 얼리고 뭐 그림까지는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좀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액체 냉매는 이제 이 팽창 밸브를 이제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온도는 다시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증박이 돌아와 실내 공기가 열흡수하고 계속 같은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리하면 히트 펌프는 이제 실외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남아있는 열을 흡수하고 압축기를 이제 이용해서 그 열의 온도를 높인 후 실내로 전달하고 냉매를 다시 차갑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제 고효율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에어컨이 실내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겨울철 히트펌프는 실외에 열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다. 즉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을 운반하는 장치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점을 보시면 같은 전기로 전기 히터보다 약 3에서 5배 높은 난방 효율이 있다.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과 낭만비가 절감되고 탄소 배출이 친환경적이고 영하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난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도 지키는 이제 스마트 난방 기술이라고 이제 최근에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공개에서도 열을 가져오는 히트펌프 원리,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이 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좀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원리를 알아봤고, 그래서 히트펌프는 이 역함유 사이클입니다. 순서가 카르노 사이클인데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 뭐였죠? 카르노 사이클은 이제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로 변환하는 이상적인 열 기반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로 변환하는 이상적인 사이클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고 히트 펌프는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순서가 이제 반대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증발기를 통해서 이제 열을 흡수하죠. 그렇죠? 열을 흡수하면 오게 되니까 여기서 열을 이제 마이너스 5도씨의 공기를 이제 마이너스 20도씨의 냉매에서 이제 열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열 흡수할 때는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압 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한 거를 이제 기체를 이제 또 압축해야 되잖아요.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되게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매를 이제 압축하면 이제 압력과 온도가 이제 상승하죠. 그래서 이제 단열입니다. 압력과 상승합니다. 이제 즉 실외에서 이제 가져온 열의 온도를 난방이 가능하도록 높여주는 장치가 이제 단열 압축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응축기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내로 열을 방출하는 응축기를 통해서. 그래서 등압 열 방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4번 이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제 등 엔트로피 팽창입니다. 그래서
응축기에서 이를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이제 다시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냉매를 차갑게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극하게 낮추어서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증발기에서 실외의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상태가 이제 이게 팽창 밸브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콜라 뚜껑을 이제 따면은 이제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근데 뭐 에너지가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는 과정이 이제 등 엔탈피 팽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압력 엔탈피 선도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 펌프에 여기 성적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투입된 전기 에너지 대비 얻는 난방열의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성적 계수입니다. 성적 계수. 그래서 보통 1kW 사용 실내에서는 뭐 3.5kW 공급한다면 COP는 이제 3.5가 되고 전기타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이제 COP로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에서 5배 정도 이제 된다. 전기를 투입 대비 성능이 좋다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 어, 시작부터 원리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 역할은 오브 사이클까지 이렇게 알아봤으면서 히트펌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잘 이해하시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작동 원리와 그다음에 이 사이클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 있어 쓰시면 뭐 완벽하게 점수를 맞는 것보다 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순으로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